자, 4단원 식물바이올로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증산작용에 들어갔고요. 첫 번째, 잎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호흡 파트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잎의 구조를 살펴보면 여기가 이 이파리가 이렇게 있죠? 이파리 이렇게 있는 이파리여서 가운데를 절단을 했어요. 절단면을 옆에 단면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윗부분을 잎의 앞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래쪽 부분을 잎의 뒷면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잎의 앞면에는 먼저 표피세포가 분포해 있죠. 여기는. 자, 표피세포 이렇게 한 점 찍어 놓은 거 이거 핵이 되겠죠? 그쵸? 표피세포가 분포해 있는데 표피세포가 하는 역할은 잎의 내부를 보호한다. 보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햇빛이 들어왔을 때 햇빛이 잎 내부로 통과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투명한 상태, 색깔은 없어요. 자, 투명한 상태고 빛이 통과할 수는 있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표피세포입니다. 하나가 세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세포가 이렇게 엮어서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잎의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뒷면을 보기 전에 잎의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있겠죠. 여기 세포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거 그 짝짝이 그어져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잎맥이라고 불러요. 잎맥을 보면은 이 잎맥을 또 확대시켜 보면 관다발이라고 해서 물관과 채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관으로는 당연히 뭐가 이동하겠습니까? 당연히 물이 이동하겠죠. 물관으로는 물이 이동한다. 그 다음에 채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양분이죠. 양분입니다. 양분이 이동을 할 건데 여기선 또 중요한 부분을 앞에서 다 배웠어요. 우리가 잎에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낸 양분은 포도당이었고요. 그 다음에 양분을 이 포도당을 물에 녹지 않은 녹말 상태로 바꿔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혹은 저녁이 되면 설탕 상태로 풀어서 이 채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위로 올려보낼 수도 있고 아래로 밑으로 내려보낼 수도 있죠. 온몸으로 이렇게 분포시킨 다음에 남는 것들은 저장시켜서 다른 물질로 만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채관, 잎의 내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잎의 뒷면을 봐야 됩니다. 지금 보는 것은 잎의 앞면보다 잎의 뒷면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증산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이죠.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파리 내부에 있는 저거 수증기가 외부로 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액체 상태로 올라왔어. 뿌리에서부터 위로 올라왔는데 걔가 너무 많이 남았어. 그런 상태가 되면 걔를 기체로 만든 다음에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단 말이죠. 증산작용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잎의 뒷면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날 건데 어디 부분에서 기체가 빠져나갈 수 있냐 이거죠. 구멍이 있어야 빠져나갈 거 아니니. 그치? 자, 일단 뒷면에 아까 표피세포 말고 공변세포라고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표피세포가 이렇게 착착착착 있고요. 중간에 공변세포가 있는데 이 공변세포는 원래는 표피세포였어. 표피세포였는데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공변세포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변세포에 대해서 적어볼게요. 일단 표피세포의 변형으로 인해서 공변세포가 형성되었다. 이 공변세포 안에 중요한 거 있어요. 이 공변세포 안에 굉장히 중요하다. 뭐 있다? 엽록체가 들어있어요. 엽록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변세포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 공변세포에서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공변세포 봤어요. 자, 엽록체에서 광합성하고요. 그리고 포도당을 공변세포에서 많이 생성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세포벽의 두께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공변세포거든. 공변세포 1개, 공변세포 2개. 내부에 구멍이 뚫려 있어. 이걸 기공이라고 할 건데 이 기공이 자, 일단 요거부터 봐야 돼요. 공변세포의 바깥쪽의 벽이고요. 이게 안쪽 벽입니다. 공변세포는 안쪽에 있는 벽이 더 두껍기 때문에 얘가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을 때 바깥쪽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구멍이 생긴단 말이야. 이것만 기억해 놓읍시다. 자, 세포벽. 자, 공변세포의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판이 있고요.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어. 그래서 일정한 형태를 가지기가 동물세포는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 식물세포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구조, 형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 세포벽이 두꺼운데 어디가 두껍냐면 내부, 안쪽이라고 할게요.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껍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을 때 바깥쪽으로 휘어지면서 구멍이 열린다. 이 구멍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기공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다. 세포벽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공 볼까요? 여기 있는 기공입니다. 파란색으로 있죠? 자, 여기 있는 공변세포를 밑에서부터 좀 자세히 표시를 해놨어. 요거 하나 공변세포, 이것도 하나 공변세포입니다. 녹색깔로 점점점 찍어놨어요. 이게 뭘까요? 얘가 엽록체겠죠? 그래서 공변세포에서 광합성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광합성을 많이 하면서 포도당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 공변세포 자체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농도가 높아지면 바깥쪽에서부터 물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 부풀어 오르면서 바깥쪽으로 벌어지니까 구멍이 생겼어. 이 구멍 뭐라고 했죠? 기공이라고 했습니다. 기공의 특징 몇 가지 볼게요. 자, 보자.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로 잎에 어디에 있나? 주로 잎의 뒷면에 분포해 있다. 이거 뭐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시험엔 자주 나옵니다. 앞면에 있나 뒷면에 있나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공변세포는 그리고 기공은 잎의 뒷면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식물체 내부에 기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기체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CO2로 적을게요. 기니까 너무. 자,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요 세 가지 기체가 이 기공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증산작용에 대해서 정확히 안 배웠습니다. 일단 잎의 구조를 먼저 배웠고요. 자, 먼저 표피세포, 그 다음에 공변세포, 잎의 내부 봤고요. 기공 봤고요. 세포벽 안쪽, 바깥쪽 봤고, 뒷면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 공변세포, 그리고 기공의 뒷면에 많이 분포해 있어 이 구멍을 통해서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 다 적어야 돼요. 자, 잎의 구조 봤고요. 조금 있다가는 증산작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잎의 구조 살펴봤고요. 증산작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증산작용이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증산작용은 식물체 내의 액체, 수증기 있죠? 액체. 물이 수증기 형태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증산작용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기공을 통해서 식물 내부의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자, 이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다. 액체 형태 아니고요. 기체 형태로, 수증기 형태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요것을 증산작용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기공이 닫혀 있을 때는 수증기가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기공이 열려야지 이 기체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언제 열릴까요? 자기 마음대로 열리면 안 돼. 열리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생겨야만 기공이 오픈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상황을 한번 봅시다. 먼저 공변세포에서 이 두 개의 공변세포가 겹쳐 있고 이게 열리면서 구멍이 생긴다. 이걸 기공이라고 했는데 이 공변세포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이때 기공이 열릴 수가 있어요. 언제 열리냐면 먼저 공변세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지? 공변세포 내부의 엽록체가 뭔가를 합니다. 엽록체 안에서 뭘 할까요? 빛이 들어왔어. 뭐 할까요? 광합성 하겠죠. 광합성 합니다. 그럼 뭐를 생성합니까? 포도당을 생성해요. 요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일어나야 돼. 포도당이 생성되었다. 그러면 공변세포 내부의 농도가 어떻게 되나? 공변세포의 농도가 상승합니다. 자, 노란색으로 마찬가지로 공변세포 내부의 농도가 상승한다. 자, 농도가 상승해서 너무
그 설탕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당분이 생긴 거니까 농도가 높아져. 소금이 많이 들어있어도 농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라면을 엄청 많이 먹잖아. 그러면 내 몸에 그 염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체액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 상태에서 물을 먹잖아. 그럼 물을 바깥으로 버리지 않아. 그럼 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 퉁퉁 붓는 거죠. 그쵸? 이런 거랑 마찬가지야. 얘도 공변세포 내부에 포도당 양분이 너무 많아. 그러면 농도가 높잖아. 바깥에서 물을 빨아들일 겁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3번입니다. 3번. 물이 이동해요. 어디서? 어디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물이 이동합니다. 다시 적자. 물이 이동할 거예요. 공변세포 내부의 농도가 상승했어.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세포에서 공변세포 쪽으로 물이 이동하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 빵빵해지겠죠? 4번 빵빵해집니다. 아, 이것도 있어요. 자, 외부 세포에서 농도, 이게 저농도라고 볼까요? 여기가 외부 세포가 저농도. 아, 이거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공변세포는 고농도입니다. 이렇게 고농도가 되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 이거를 삼투현상이라고 불러요. 배웠나? 삼투현상? 삼투현상과 확산이 있거든요.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확산이고,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삼투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외부 세포에서 공변세포 쪽으로 물이 들어왔어요. 그럼 빵빵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휘어집니다. 어느 쪽으로? 바깥쪽으로 휘어질 수가 있겠어. 그래서 4번 결국은 4번 공변세포가 휘어진다. 휘어져서 기공이 열릴 수가 있겠다. 그렇죠. 별표. 요 과정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 다시 할게요. 자, 기공이 어떻게 하면 열리나? 공변세포 내부에 있는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합니다. 뭐를 생성한다? 포도당을 생성할 수가 있겠어. 그러면 공변세포 내부의 농도가 상승하겠죠. 그럼 주변에서부터 물을 빨아들입니다. 외부 세포에서 공변세포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죠. 이 현상을 삼투현상이라고 불렀죠. 그럼 빵빵해집니다. 공변세포가 빵빵해지면서 휘어질 건데 바깥쪽으로 휘어지면서 공변세포는 내부 세포벽이 더 두껍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휘어지면서 구멍이 열려요. 그 구멍을 기공이라고 하죠. 기공의 오픈 현상, 열리는 과정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나오면 객관식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 중에서 답이 보면 얘를 답으로 주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요거랑 비슷해.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완전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 그럼 빨래를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먼저 햇빛 강해야 되겠죠? 햇빛이 강할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강해야 광합성을 잘 할 거거든. 광합성을 잘 해야 더 빵빵해질 거고 구멍이 잘 열릴 수가 있겠죠. 그죠? 두 번째, 온도는 높아야 돼요. 근데 또 너무 높으면 또 안 되겠지. 한 40도 정도? 그때 그 정도 온도에서 광합성을 제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온도가 되면 됩니다. 일단 낮을 때, 높을 때 두 개를 얘기할 수 있으면 일단 높을 때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바람은 강할 때죠. 자, 바람이 강해야 습도가 낮거든. 그쵸? 자, 바람이 강할 때 증산작용이 더 잘 일어납니다. 바람이 강해야 빨래가 잘 마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네 번째, 습도. 여기서 많이 습도 높을 때 하면 틀리는 거야. 습도는 낮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써먹어야 돼요. 야, 습도가 높아. 빨래가 잘 말라 안 말라? 안 마르잖아. 그치? 습도가 낮아야 빨래가 잘 마르고 습도가 낮아야 증산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외부에 그 수증기가 별로 없어야 돼. 습도가 낮아서 내부에 있던 수증기를 바깥으로 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바깥에 수증기가 너무 많아서 습도가 너무 높아. 그럼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체내 수분량, 이거는 많아야죠. 체내에 수분을 많이 갖고 있어야 더 많이 내보낼 수 있을 거 아니니 체내 수분량은 높을 때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총 5가지가 있고요.
요 5가지 중에 하나를 띄워놓고 반대로 써놓은 경우가 있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답이 나오는 게 습도. 저걸 많이 답으로 체크하고 있어요. 습도가 높을 때라고 되어 있으면 틀립니다. 습도는 낮을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증산작용의 기능 한번 살펴볼게요. 증산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래서 식물의 어떤 점이 좋냐 이거야. 어떤 점이 좋길래 식물한테서는 증산작용이 나타날까? 첫 번째, 내부에서 수분량을 조절하는 거죠. 식물 내부에 광합성을 하려고 밑에서부터 물을 빨아 올렸어. 빨아 올렸는데 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깥으로 버려야 되잖아. 그치? 식물체 내부에 식물체 내의 수분량을 조절한다. 자, 수분량을 조절한다.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바깥으로 버린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기능 중에서 엄청 중요한 거였어요. 자, 모든 지구상에 있는 물질은 중력을 받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가게 돼 있어. 중력을 받거든. 모든 물체가 마찬가지야. 중력을 받지 않는 건 없어요. 자, 근데 물도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식물체도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땅바닥에 심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물은 밑으로 끌려가야 돼. 근데 물이 물관을 통해서 잎에 제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끌어올려줘야 되겠지? 그지? 바닥에서부터 물을 빨아 올려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중력에 거스르는 작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이 작용을 하는 게 뭐다? 증산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증산작용이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 이 증산작용을 하기 위해서 물을 빨아 올린다. 물 상승의 원동력, 증산작용의 기능.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식물체 내부의 체온을 조절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액체를 기체로 바꾼 다음에 공중으로 날려 보냈다라는 거죠. 그럼 액체가 기체가 됐어요. 이 현상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기화라고 부르죠. 기화를 할 때는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해가지고 바깥으로 날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식물체 체온이 너무 높아졌어. 그러면 기화되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면서 식물 체온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체온을 낮춘다. 이 역할 세 가지 하는 게 증산작용의 기능이라고 보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세 개만 일단 살펴봤습니다. 자, 5번째 탐구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탐구활동이 비점이 높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과학은 분석이죠. 그래프와 분석, 표 이런 것들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문제, 그림 같은 것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분석해보자. A, B, C가 있어요. A는 일단 이파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얘는 A부터 보자. A는 증산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없어요. A는 증산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잎이 없거든. 잎이 없으니까 지금 공변세포도 없을 거고 기공도 없을 거야.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A는 물 양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물 높이가 변화가 없습니다. 메스실린더 A와 B와 C가 있는데 물이 꽉꽉꽉 똑같은 양이 차 있었고요. 그 위에 식용유를 뿌려놨어요. 이 식용유는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다 똑같이 놔둔 거야. 증산작용으로 인해서 물이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하고 싶은데 증발돼가지고 물이 날아가는 것까지 섞여 있어 버리면 정확한 증산작용의 양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식용유를 뿌려서 증발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증산작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A는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 높이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B는 일단 온도나 바람이나 습도나 햇빛 이런 건 전부 똑같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잎이 있잖아요. 증산작용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뭐가 있기 때문에? 잎이 있기 때문에 햇빛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 높이가 가장 낮을 거야. 왜? 증산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많이 날아갔기 때문에 수증기로 형태로 많이 날아가서 물높이가 제일 낮다. 그러니까 물이 제일 많이 날아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증산작용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왜? 뭐가 있어? 이파리가 있거든. 그래서 증산작용이 일어나기는 해요. 일어납니다. 왜? 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데 조금 일어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요. 바깥에 파란색 비닐봉지가 싸져 있잖아. 뭘 의미하는 걸까? 여기 내부가 여기 안에 있는 물이 기화돼서 날아가서 비닐봉지 내부에 수증기 형태로 있다가 일정 상태 이상의 수증기가 이 안에 모이면은 다시 기체가 액체로 바뀌어서 액화된다고 하거든요. 이 안쪽에 물방울이 뿅뿅뿅 맺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습도가 어떻게 될 거야? 굉장히 높아질 거야. 습도가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래서 이파리가 있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긴 하지만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자. 증산작용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양은 적다. 이렇게 합시다.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양이 B보다는 적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해볼게요. A, B, C 중에서 증산작용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은 B, 맞죠? 그 다음에 C, 맞죠? 그 다음에 A 되겠습니다. 그럼 물 높이를 봤을 때 이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증산작용과 물 높이 이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물 높이는 어떤 게 제일 높을까? A가 제일 높아요. 왜? A는 증산작용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물이 줄어들지 않았거든. 물 높이는 A가 제일 높아. 그 다음에 누가 높아? 그 다음에 C죠. 자, 증산작용이 일어나긴 했지만 조금밖에 안 일어났기 때문에 C가 두 번째로 물높이가 높아요. 별로 안 일어났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물높이가 가장 낮은 것은 B가 되겠죠. 증산작용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물이 많이 줄어든 거야. 이거 두 개 증산작용을 누가 많이 했습니까? 물높이는 누가 높습니까? 이거 두 개 물어보는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증산작용 파트를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